나,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ARCR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정나영 프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OCR 개요 및 ARCR 수계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OCR이란 무엇이고 OCR에 대한 다른 솔루션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OCR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CR이란 이미지 내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 혹은 솔루션을 의미하고요. 이 문자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와 결과를 보정하는 후처리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커버리지를 갖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OCR 솔루션이 사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도 되게 가까이 있고, 예를 들어 뭐 구글이라던가 MS라던가 또는 어떤 뭐 스캐너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면서도 OCR 솔루션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CR 솔루션이라는 게 단순히 문자 인식이다, 그런 단순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문자 인식이라는 그런 한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와 기능과 종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제 고객분들이 나의 업무 시스템에 어떠한 OCR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OCR 솔루션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품질을 개선한다는 거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전 보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회전 보정이라는 거는 또 약간의 기울임, 어떤 우리가 스캔을 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보낼 때 기울어짐이 발생하는 정도의 그러한 종류의 회전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문서의 가로 세로가 바뀐다던가, 예를 들어 문서가 90도가 회전된다던가 180도 회전된다던가 하는 그러한 종류의 회전이 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약간의 기울어짐부터 문서의 각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회전까지 그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고 인식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겨짐을 보정하는 부분입니다. 구겨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원근이 생기고 음영이 생기고 글자들이 약간의 이제 왜곡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구겨진 부분을 보정해서 인식의 정확도를 또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노이즈라는 부분은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스캔을 뜨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할 때 주로 이제 원하지 않는 부분에 어떤 선이 그어진다거나 점들이 먼지처럼 찍힌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인식의 정확도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제거하면 인식의 정확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문서별로 워터마크가 음영이 굉장히 짙은 경우라던가 특이한 워터마크들이 글자 인식의 정확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문서에 특화된 워터마크 제거 기술을 적용하면 인식 정확도를 보다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와 배경 간의 어떤 화면 배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대비를 강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디테일을 강화함으로써도 인식 정확도를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CR 솔루션에서 이 전처리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OCR 솔루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OCR 솔루션이라는 게 100% 정확한 인식을 보장하는 솔루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있는 OCR 솔루션들이 문서의 품질에 따라 정확한 인식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처리 기술을 얼마나 고도화해서 적용하느냐가 문자 인식의 정확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처리가 끝나고 그 품질이 높아진 이미지에 대해서 OCR의 핵심 엔진이 문자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문자 인식은 말 그대로 문자열을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이 문자열이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어떤 위치, 즉 어떠한 좌표 정보에 이 문자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문자 인식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문자열이 띄어쓰기와 줄바꿈이 된 상태로 이제 결과가 제시되게 되는데, 이것이 OCR 솔루션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인 문자 인식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CR 솔루션이 문자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구조를 인식하는 기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OCR 솔루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문서에 있는 여러 문자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업무의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제 OCR 솔루션을 검토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인식하는 부분이 OCR 솔루션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인식하는 대상은 이제 문단 정보, 테이블 정보, 그 다음에 선, 뭐 가로선, 세로선,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바코드야, 이 영역은 체크마크야, 이 영역은 또는 복사 방지 영역이기 때문에 문자를 인식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특정한 영역의 어떤 영역의 속성들을 또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간의 상호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는 배송 일자라고 나와 있는 문자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값이야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간의 그런 상호관계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처리 부분은 이제 OCR의 본연의 기능인 문자를,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에 나온 결과를 논리적으로 보정하는 또는 업무적으로 이제 보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치환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역에 나오는 문자열은 모두 숫자여야 돼 라는 규칙이 있을 경우, 이제 0이 아니라 알파벳 O로 인식된 문자를 0으로 치환한다던가, 뭐 O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알파벳 G로 인식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으로 있을 경우에는 G로 인식된 부분을 O로 치환한다던가,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서 그 전체적으로 인식된 결과를 더욱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자를 치환하는 그런 후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자 사전을 적용하는 또 후처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사전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특정 문서 유형에 대해서 이 문서 유형에서 많이 검출되는 단어들을 미리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자 하는 문서에는 삼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인식이 되는 경우에 내가 삼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식 결과 중에 삼성과 유사도가 높은 그러한 문자열을 삼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사용자 사전 기능입니다. 사용자 사전은 그래서 어떤 치환 전 단어와 치환 후 단어를 같이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환해야 될 목적이 되는 단어만 일단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단어와 유사도가 높게 검출된 그런 문자열을 내가 등록한 단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엑셀에 서식을 적용하듯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날짜 포맷, 시간을 쓰는 방법, 12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이러한 종류의 이제 서식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의 포맷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처리도 OCR 솔루션에서 보통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CR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문자 인식만
해당되는 솔루션이 아니고 문자를 인식하고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OCR 솔루션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축이며 이 문자의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와 후처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OCR 솔루션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R 솔루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값 추출이라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 이제 인식률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문자 인식률이 뭐 90%, 우리는 문자 인식률이 90%가 넘으면 된다. 아니면은 우리는 95%가 넘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신데, 근데 실제로 이제 대화를 진행을 하고 업무를 분석을 해보면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문자 인식이 아니라 값 추출의 정확도입니다. 이제 원본의 이미지가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원본의 이미지가 약간의 비정형성을 띠고 있는 이런 원본인데요. 이 문자 인식의 결과는 그냥 이 원본에 나와 있는 문자열들을 이렇게 쭉 뿌려주는 것이 문자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여기에 이제 문자의 좌표 정보가 약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인식된 결과만 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커스터머 넘버, 오더 넘버, 딜리버리 데이트 이러한 각 항목들의 값들이 필요한데 이 문자 인식된 결과만 가지고는 이 값을 추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값을 추출하기 위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이게 문서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자 인식이라는 거는 그냥 문자열을 보여주는 거고요. 값 추출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들을 그 키와 밸류 값으로 나눠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 값 추출 기능이고, OCR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는 단순히 문자 인식률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거는 1차적인 거고요. 물론 값 추출이 정확하게 문자 인식이 기본적으로 정확해야 하니까요. 문자 인식률이 높은 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값 추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두 번째의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값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접근 방법이 시중에 나와 있는 솔루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솔루션들은 이 사용자가 값 추출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기능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룰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룰을 사용자가 복잡하게 설정할 수 있게, 또는 심지어 사용자가 코딩해서 그 룰을 인베디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좀 약간 무거운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 또 어떤 솔루션은 사용자가 일일이 그거를 다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솔루션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무거운 솔루션의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값 추출을 하고 나면 일단 정해진 문서는 되게 잘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서의 변이가 일어난다던가 새로운 종류의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또 값 추출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솔루션에 대한 그 유지보수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이렇게 값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복잡한 거의 뭐 100몇 가지 그런 그 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들도 있고요. 또 어떤 솔루션들은 이런 기업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라던가 PO, 구매 명세서라던가 뭐 PO, 주문 확인서 이러한 그 기업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식들을 미리 이제 학습을 해 놓고 값을 자동적으로 추출하게 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솔루션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솔루션들 중에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각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뭐 몇천 개의 기업들에 대한 인보이스 서식을 미리 학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인보이스 서식을 미리 이제
뭐 한 몇만 장, 몇십만 장의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서 학습을 해놓고 자동으로 이제 값을 추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되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솔루션이 미리 학습을 하지 않은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이 딱 원하는 맞춤 값을 뽑아내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수많은 서식을 학습하고 값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보통 그런 솔루션들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프로치, 마지막 어프로치는 이제 그 문자 인식의 정확도가 높고 어떤 좌표 정보라던가 문서의 구조 정보를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주면 사용자가 그 문서의, 그러니까 솔루션이 인식한 그런 문서의 구조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후처리 프로그램을 고객이 직접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고객사가 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점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찾아 뽑아내지 못하는 값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규모가 굉장히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정확하게 값을 추출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고객분들이 요즘에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 추출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나한테 가장 많은 솔루션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제 그 다른 솔루션들을 다 검토를 하시면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OCR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는 문자 인식이 다가 아니다. 인식률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값을 추출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값 추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내가 솔루션의 그 무거운 룰을 사용해서 값을 추출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고가의 솔루션을 이렇게 사서 자동화된 값 추출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의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 이제 후처리를 내가 개발을 해서 유지보수를 내가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그 선택을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OCR 솔루션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 값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OCR 대상 문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OCR 솔루션의 특징상 대상 문서의 이미지 품질과 서식에 따라 문자 인식 및 값 추출 성능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사진 속 이미지에서 문자를 찾아내는 분야도 있어요. 여기 예를 보시면 이렇게 간판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네, 주로 이제 풍경 사진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자들, 또는 아니면은 정말 과자 봉지라던가 이런 게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에서 원근이 이렇게 심하게 왜곡이 들어간 그러한 이미지들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OCR의 한 영역인데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텍스트 인 더 와일드라고 하고, 이제 OCR 솔루션을 보시면은 텍스트 인 더 와일드를 인식하는 솔루션이 있고, 그냥 일반 서류 문서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번역 앱이라든가 구글 번역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구글 번역 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뭐 MS 애저의 솔루션이라든가 이러한 이미지 분석 플랫폼인 경우에는 이 텍스트 인 더 와일드를 제공하는 OC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OCR 솔루션마다 이 텍스트 인 더 와일드를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 전혀 다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은 이거는 사진도 잘 읽는데 왜 A사 제품은 사진도 잘 읽는데 왜 B사 제품은 사진도 잘 못 읽나요?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서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서류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OCR 기술들이 있고, 이런 풍경 속에, 사진 속에 그런 그 글자들이 있는 OCR 솔루션들이 있고, 이렇게 크게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OCR 솔루션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OCR 대상 문서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대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텍스트 인 더 와일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진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진료비 영수증 같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첨부를 해서 그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그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은 사진이기는 하지만 텍스트 인 더 와일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들도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그 이미지 범위에 포함이 되고, 많은 기업용 OCR 솔루션들이 이제 사진으로 촬영한 서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류에 대한 이미지 품질의 다양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크게 스캔 이미지와 팩스 이미지, 사진 이미지,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캔은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뭐 고객이 직접 제출한 문서를 바로 스캐너로 스캔해서 이미지로 만든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품질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팩스로 전달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팩스의 비중이 지금은 아직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팩스라는 게 보통은 뭐 한 복사를 하고 뭐 팩스를 한다던가 팩스한 걸 다시 복사한다던가, 근데 이런 과정, 복잡한 이제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되게 조악하고 노이즈가 많고 기울어짐이 심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음영이 많이 이제 짙어지게 되는 그런 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서를 봤을 때 이 팩스 이미지를 이미지에 대해서 인식률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식률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이미지, 이제 뭐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는다던가 아니면 각종 증빙 서류들을 요즘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뭐 내가 무엇을 청구하는데 많이 첨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사진 이미지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이 사진 이미지의 특징은 이 촬영 각도, 원본 품질에 따라서 인식률과 추출률의 편차가 크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스캔 이미지와 팩스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 중에 사실 문자 인식률이 제일 좋은 거는 사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사진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카메라도 굉장히 이제 해상도 그 이미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는 대부분은 이제 인식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진 이미지는 문서의 구조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진을 이제 찍으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뭐 배경도 뒤에 뭐 배경도 많이 들어가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다리꼴 같은 원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근이 그대로 살아있고 사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문자 인식률은 좋은 특징이 있지만 값을 추출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사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OCR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는 내가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종류의 문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주로 뭐 스캔 이미지만 뭐 이 OCR 솔루션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평이하게 OCR 솔루션을 고르실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진료비 내역서 같은 그러한 그 보험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진 이미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값을 이제 추출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값을 추출하는지를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서식이 또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측면에서 OCR 대상 문서를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식의 다양성을 두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정형 서식입니다. 이거는 발급기관이 단일해서 서식이 단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신분증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에 뭐 2010년에 개정된 뭐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단일 발급기관의 단일 서식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거든요. 이러한 종류의 이제 문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복잡해지는 게 복합 정형 서식입니다. 이거는 발급기관이 굉장히 다양해요. 발급기관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발급기관별로 고유한 서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가 진료비 영수증, 그 다음에 선적서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뭐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그러니까 발급하는 병원마다 굉장히 이제 비슷하면서도 기계가 이해하기에는 전혀 다른 그런 서식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위치 정보도 다르고 항목도 어떤 뭐 병원에서는 뭐 1인실, 2인실, 다인실 그런 구분을 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는 그런 병원도 있고 또 아닌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병원마다 서식이 다 이렇게 상이한 특징이 있고요.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적서류인 B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복합 정형 서식에 대해서 내가 값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거를 잘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로 입수되는 예를 들어 모든 BL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전달되는 모든 BL들의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한 200개가 넘는데 이 200개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값 추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 값 추출을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입수되는 200개 중에 가장 많이 우리 회사로 입수되는 그 선사 그 BL을 발급하는 선사가 한 4군데 정도 돼라고 하면 그 4군데로 압축해서 내가 그 업무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이 구축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 또 업무 자동화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 정형 서식은 이제 그 발급 기간이 굉장히 많고 그 기관별로 고유한 서식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복합 정형 서식에 대해서 내가 값 추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범위,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이제 발급 기간에 해당되는 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뭐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거는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뭐 몇 개 압축해서 축약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정해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합 정형서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자유도가 가장 높은 비정형서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발급기간도 복수이면서 서식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가 대표적으로 인보이스, 주문 확인서, 명세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제 가변 서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항목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명세서에 들어가는 어떤 내가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어떤 명세서는 뭐 1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개, 어떤 거는 20개 이렇게 그 데이터 자체가 그 가변적이고 그 데이터의 어떤 문자열의 길이 자체도 되게 가변적인 그런 속성을 갖는 것이 이제 이 완전 비정형 서식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인보이스나 PO, 명세서, 뭐 주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값 추출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이제 강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OCR 솔루션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게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OCR 솔루션마다 이런 값 추출을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솔루션은 이 인보이스, 이 비정형 서식의 모든 그 값 추출 룰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룰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어떤 솔루션들은 되게 많은 이제 인보이스들을 미리 학습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세상에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비정형 서식을 인식해서 업무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고려하실 상황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CR 솔루션의 특성이 이제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어떤 뭐 제품 속에서만 보고 솔루션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OCR 솔루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대부분의 OCR 솔루션을 처음에는 이제 업무 자동화 하는데 OCR이 필요하지라고 쉽게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나중에 가시면 점점 이제 막 거의 미궁으로 빠져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OCR 솔루션들이 값을 추출하는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R을 이해하는 마지막 장표로 OCR 주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CR 주요 용도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편집, 검색의 용도입니다.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의 검색과 편집이 가능한 서처블 PDF를 생성하는 이러한 용도의 OCR들은 이제 완결형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비사의 파일 리더 같은 그런 솔루션은 이제 내가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면 그거를 검색이 가능한 PDF로 생성해서 예쁘게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가 뭐 인덱스를 한다던가 뭐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런 용도로 이제 OCR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분류의 용도로 또 OCR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문서 분류는 말 그대로 여러 유형이 혼합된 문서 세트에서 문서 유형을 식별해서 분류하는 것이 바로 이 문서 분류인데요. 이거는 업무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의 편차가 크고 솔루션마다 그 성능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료비 영수증과 인보이스 이 2가지 종류의 문서를 서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진료비 영수증에 주로 나타나는 문자열과 인보이스에 나타나는 문자열이 서로 다르거든요. 진료비 영수증은 뭐 어떤 뭐 발급기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든 뭐 주사료, 뭐 마취료, 뭐 검사료, 뭐 총계, 합계 이런 단어들이 뭐 진료 과목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문서 분류의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이거를 쉽게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료원 영수증과 아산병원 영수증, 뭐 공안과 영수증, 뭐 부산대병원 영수증 이렇게 각 병원별로 내가 문서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문서 분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이제 생각하기에 삼성의료원 영수증하고 아산병원 영수증을 분류를 하려면 삼성의료원 영수증은 뭐 삼성의료원이라는 문자가 있고 아산병원 영수증은 아산병원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분류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OCR 솔루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100% 정확하게 인식하는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료원 영수증에 찍혀있는 삼성의료원이 꼭 인식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 분류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OCR 솔루션이 문자열을 100%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분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등록하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 영수증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주로 나타나는 단어는 뭐 삼성의료원, 뭐 일부 본인 부담, 뭐 진찰료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아산병원 영수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산병원 한 단어만 다르지 나머지 키워드들은 다른 이제 병원 영수증하고 다들 다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 서식별로 만약에 문서를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보이스도 나와 있는 단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인보이스를 발급한 상대 회사의 이름만 가지고 내가 문서를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OCR 솔루션이 결국에는 100% 정확하게 문자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서 분류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서 내가 문서 유형을 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어들이 서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문서들을 분류하는 것은 그만큼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OCR의 주요 용도로 이제 문서 분류의 목적으로 OCR을 검토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추출은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지 파일에서 이제 문자와 구조, 정보를 인식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OCR 유즈 케이스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고 문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어떤 값을 추출하려면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문서를 분류해서 이 문서가 어떤 유형이다라는 거를 먼저 식별을 하고 그렇게 문서 유형이 식별된 문서에서 값을 추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OCR의 주요 용도 중에 하나가 또 검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어진 값을 인식된 문자열에서 검색해서 매칭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건 주로 이제 검증 업무에 사용하고 인식 결과의 오차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현의 그러니까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업무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라는 이런 주소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주소에 해당되는 그 문자열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문자열을 다 인식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뭐 띄어쓰기가 이제 2칸이 들어가고 125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또는 뭐 송파구 올림믹로 이런 식으로 오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자열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문자열의 유사도가 뭐 90%가 넘고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자열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업무 조건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 결과의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검증 유즈 케이스가 또 굉장히 이제 OCR 솔루션을 사용하실 때 주요하게 이제 고려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서에서 값을 처음부터 추출하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값을 처음부터 추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어진 문자열에서 유사성을 검증하는 그런 구현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값 추출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을 때는 구현이 어려웠지만 검증 유즈 케이스로는 이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가 OCR을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용해서 자동화의 성공률을 높일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값 추출을 해야 돼 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이 OCR을 사용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적은 비용으로 이 OCR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OCR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에서 내가 OCR을 검토를
할 때는 그냥 인식률만 높으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것에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OCR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문서에서 그 값 추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값 추출을 말고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이 OCR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또 값 추출을 내가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제 값 추출을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그 어프로치로 이 값을 추출할 건지, 이렇게 좀 무거운 솔루션을 도입해서 내가 이 솔루션을 활용할 건지, 솔루션의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약간 고가의 솔루션을 자동화된 값 추출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 정보와 문서 구조 정보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값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구축으로 접근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OCR 주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저희 삼성 SDS의 OCR 솔루션인 넥스파이낸스 ARC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CR 개요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서 저희 솔루션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ARCR은 저희 SDS 연구소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문자를 인식하고 이를 DB화하여, 즉 값을 추출해서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돕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진에서는 이미지 전처리, 텍스트 인식, 후보정을 통한 후보정 이후에 이제 값 추출, 이 값 추출에는 이제 문서 구조 분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엔진과 이 엔진을 관리하는 어드민 기능,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AICR이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AICR 솔루션은 범용 문서를 인식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실손보험 청구 업무, 출입 서류 심사 업무, 여신 심사 추심 업무 외에도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서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에는 저희 AICR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적혀진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AICR이 어떤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다던가 뭐 학습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AICR은 범용 문서를 인식하는 거고, 저희 솔루션이 인식하고 있는 그 폰트가 40종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폰트들은 그냥 다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이제 포지셔닝한 거는 이제 값 추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징 쪽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OCR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 30년도 더 된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굉장히 오래된 솔루션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애비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니 뭐 각종, 또 네이버 말고 이제 각종 벤처 기업들이 많이 또 이제 OCR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 아무튼 이제 또 외국엔 특히 이제 미주를 중심으로 이제 애비 외에도 코팍스니, 예를 들어서 뭐 옴니페이지 같은 그런 솔루션, 또는 오픈 텍스트, 구글, 이러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애비 솔루션과 오픈 텍스트 솔루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값을 추출하기 위한 룰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쓰는 ERP의 연계 기능이 잘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RPA 솔루션과 많이 붙어 있다거나, 그러한 기능성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솔루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IQ봇, 외산 이 IQ봇은 기본적으로 인식 엔진은 애비의 엔진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값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여러 가지 문서들을 미리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어려운 룰 설정 없이 자동으로 이제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아이큐브, 또는 앱이도 이제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ARCR은 이제 인식 성능과 문서 구조 분석 성능을 저희가 최고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고객사가 맞춤으로 값을 뽑아낼 수 있는 쪽이 더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식률이 높아야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냈을 때 그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식률이 사실은 값 추출이 제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기본적으로는 인식률이 보장이 되어야만 값 추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ARCR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식률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집중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지 전처리라는 영상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제품하고 비교 분석을 해봐도 여러 가지 품질들, 뭐 왜곡이 있고 워터마크가 있고 배경에 음영이 짙고 하는 경우에 인식률의 이제 편차가 큰 반면에 저희 ARCR은 그런 인식률의 편차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더 적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RCR이 인식률을 기본적으로 가장 그 포커스해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서식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것은 제가 뒤에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나왔던 OCR 솔루션들은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뭐 영상 처리 기술과 일부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OCR 솔루션들은 저희 ARCR과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으로 문자를 인식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STS의 딥러닝 플랫폼에 자동 학습 데이터 생성기가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특허에 출원 중이고, 이 자동 학습 데이터 생성을 통해 문자 인식의 정확도를 얼마나 효율화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에, 제가 그 기관의 이름 까먹었는데, 그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논문도 등재를 했고,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학습 데이터 생성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내가 원하는 문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업무의 문서를 ARC를 적용했는데 다른 문서를 확장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빨리 학습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RCR은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1.2 버전이 나올 계획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값을 추출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룰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다면,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ARCR은 문서 구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강화를 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 ARCR의 주요 기능은 나중에 교재에도 다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라이선스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 3가지의 유형의 라이선스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연구형 라이선스와 애뉴얼, 기간형 라이선스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형 라이선스는 매년 정해진 처리 건수 내에서 이제 실행 가능하고, 이미지 처리 시마다 처리 건수 누적 카운트가 증가하고 매년 카운트가 0으로 초기화돼서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ARCR은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사용량이
이제 포불로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로 내가 데이터를 3만원어치를 샀어, 5만원어치를 샀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RCR도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0만 장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20만 장의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20만 장의 애뉴얼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20만 장의 퍼페추얼 라이센스는 내가 1년 차에도 20만 장을 인식할 수 있고 2년 차에도 20만 장까지 3년 차에도 20만 장까지 영구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 그 정해진 맥스 카운트인 20만 장을 실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이제 영구형이고요. 애뉴얼 라이센스는 딱 그 1년에 20만 장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AICR은 딥러닝 모델 실행을 위해서 GPU 서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테이블 구조 분석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 재무상태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도 이제 발급 기관이 되게 다양한 복합 정형 서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류인데요. 첫 번째 굉장히 그 문서가 이미지가 반듯하고 문자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이런 재무제표의 인식 결과를 보여드리면 네, 왼쪽과 같은 이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깨끗하게 행과 열을 맞춰서 엑셀로 구조화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무제표는 원래 사람들이 일일이 이 모든 계정 과목과 금액들을 다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로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엑셀로 서식화가 잘 된 케이스는 바로 이것을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노동 강도가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만들어준 그런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신 샘플은 이제 굉장히 이미지 품질이 좋은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세로선이 없습니다. 이 열이 3개가 있는데 세로선이 없고 약간의 이 기울어진 거 이제 굴곡이 생긴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서식화가 잘 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서 인식의 품질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오타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서식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검증해서 숫자들을 맞게 수정한 다음에 시스템에 바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짐이 심한 문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식된 결과가 이렇게 행과 열이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출시되었던 1.1 버전은 이렇게 재무제표가 주로 이제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1.2에 나오는 그런 상품에는 재무제표를 확장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문서들의 엑셀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재무제표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네, 잠시 지금 엑셀을 좀 닫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PDF 문서에 대해서 엑셀화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스템에 엑셀이 지금 열리지 않는 오류가 나서 아쉽지만 보여드릴 수 없게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PDF 문서가 총 7페이지가 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2페이지와 3페이지, 그
그 다음에 5페이지의 그런 엑셀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엑셀을 여는데 좀 오류가 나서, 엑셀 창을 다 닫고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일단 저희가 일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엑셀화가 잘 되는 거 보여드렸고, 이 엑셀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 문서의 구조를 굉장히 잘 인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PDF에 이러한 표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가 그 서식을 인식하는 결과를 이번 버전에서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서식의 경우에 일단 엑셀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엑셀을 이제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스템화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AICR은 이 특징은 이런 인식률과 그 다음에 문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기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뒤에 계정계 시스템과 연계하고 값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컨셉의 솔루션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